양육 스타일이 아이의 사회적 기술과 감정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양육 스타일이 아이의 사회적 기술과 감정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이가 겪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의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 채널에서는 심리치료 대학원을 졸업한 엄마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경험과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육아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육아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 현장에서 만났던 케이스 중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케이스라서 함께 나눌까 해요. 한 부모님께서 8세 아들 민수의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민수는 자주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민수 부모님께서는 민수가 사회적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걱정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양육 스타일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민수 부모님의 양육 스타일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지나치게 통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수 부모님께서는 민수의 행동을 지나치게 지시하고 규칙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민수 부모님께서는 민수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수의 결정에 참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민수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친구 관계가 개선되었어요. 민수가 변화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께서 자신의 양육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는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나의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완전 간단한 테스트, 나의 양육 스타일 알아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양육 스타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 스타일은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지적 양육, 통제적 양육, 비판적 양육, 방임적 양육. 각 양육 스타일은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 항목들을 통해 나의 양육 스타일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에게 솔직하자는 마음으로 진짜 나의 모습으로 마음을 잘 챙기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은 5점 척도로 응답을 할 건데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지적 양육. 첫 번째, 자녀가 도전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편이다. 두 번째, 자녀가 실수했을 때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보고 지지해준다. 세 번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네 번째,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점수를 체크해 보셨죠? 통제적 양육. 첫 번째, 자녀의 행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자신이 정한 규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한다. 두 번째,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하게 지적한다. 세 번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부모의 결정에 따르게 한다. 네 번째, 자녀가 친구들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과도하게 감독한다. 체크되셨죠? 비판적 양육.
첫 번째, 자녀가 높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성과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두 번째, 자녀의 노력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인 피드백을 준다. 세 번째, 자녀의 행동에서 실수를 찾고 이를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네 번째,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자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다. 잘 체크하고 계시죠? 방임적 양육. 첫 번째,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문제에 무관심하고 개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잘 이해하지 않고 소홀히 대한다. 세 번째, 자녀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하다. 네 번째,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가 끝나셨다면 각 양육 스타일의 점수를 합산해 주세요. 4가지 양육 스타일 중 높은 점수가 있죠.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적 양육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부모님 계신가요? 지지적 양육은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 방식입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또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해 줍니다. 아이의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줍니다. 적절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설명해 줍니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게 돕는 양육 방식이에요. 하지만 과도한 자유는 책임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통제적 양육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부모님. 통제적 양육은 아이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규칙을 강조하는 양육 방식이에요. 아이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판을 자주 하고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에게 부담을 줍니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존감이 낮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창의성과 독립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좋은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말 잘 듣는 약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통제를 하니까요, 무섭잖아요. 비판적 양육 점수가 높으신 부모님. 비판적 양육은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양육 방식이에요. 아이의 성과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비난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아이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매우 낮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방임적 양육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부모님. 방임적 양육이란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양육 방식이에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데 소홀할 수 있어요.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애착 형성의 어려움, 정서적 불안, 행동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 양육 태도에 따른 개선점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알았다면 이제 보완을 좀 해야겠죠. 나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잘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지지적 양육 태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도한 자유는 책임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칙을 세우고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격려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통제적 양육 태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해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영혼 없이 의미 없이 잘했어, 와 멋지다 이런 칭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패를 통해서 꼭 배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비판적 양육 태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제공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해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세요. 방임적 양육 태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아이의 사회적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꼭 제공해 주세요. 너에게 엄마는 아빠는 관심이 참 많단다, 사랑한단다 라는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다들 확인해 보셨죠? 나를 좀 더 알게 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개선해야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양육 방식에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저도 양육 태도 테스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지지적 양육이 16점이나 나왔는데요. 비판적 양육 태도 또한 무려 10점이나 나왔어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매번 아이들이 비난하진 않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엄마로부터 받은 비판적 흔적이 뼛속까지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실수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직도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당연히 실수하죠. 밥 먹다가 물도 떨어뜨리고 주스도 엎지르고 우유도 엎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전 그런 작은 실수에 막 불끈불끈 화가 막 나거든요. 저의 엄마의 모습처럼 살지 말자, 엄마의 모습처럼 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조절을 하고 지지적으로 육아를 하지만 또 실수 육아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제가 어릴 적 경험한 그 무의식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딱 오면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막 엄마의 흔적? 진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통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경험을 값진 것이다 라고 저의 마음을 잘 다스려 봐야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또 한번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히 아이의 경험에서 오는 것들은 자신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실패에 예민하면 아예 경험하려 하지 않거든요. 실패했을 때가 기회인데 말이죠. 실패, 좌절, 부분 성공, 성공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실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번 시간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시고 보이는 그 냉장고 문들 있잖아요. 자주 보이는 부분들에 붙이시면서 수시로 내가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 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마음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양육태도 테스트 해보셨잖아요. 테스트 결과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댓글을 통해 다른 부모님들과 경험을 나누고 개선점에 대한 조언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이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해 나가요.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아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